자기가 진짜로 원하느냐 마음속에서 그거라니까. 그게 정확해요. 그게 진짜로 원하면 사람은 되게 돼 있어요. 머리 쓴다고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 깨우치는 것은 정말 원하면요 어느 대목에서라도 훅 깨우치게 돼 있어요. 어느 대목에서라도. 그게 우리 성향하고 아주 다르죠. 우리는 내가 막 돌아다니면서 뭘 얻고 결과를 획득하고 내가 노력한 만큼 얻고 변화되고 막 이게 우리 사람들의 성향이잖아요. 근데 깨우치 습이 주복되어져 가는 공부는 그런 식으로 우리 성향과 전혀 다르게 공부해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성향대로 자꾸 하면 공부는 결과가 안 좋은 거라. 지금부터 2024년 11월 3일 일요법회 제2부 시작하겠습니다. 네, 나오신 분 말씀하십시오. 네, 스님. 이 마이크도 들으셔야 돼요. 스님 법문 중에 이제 어떤 누구라고 말씀하시고. 예, 저 무원입니다. 네, 스님 법문 중에 최근에 제가 인터넷에서 들었던 것 중에 어떤 법문님께서 온통 내 마음만 붙잡고 살았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자 이제 스님께서 마음의 내용, 마음의 색깔 이런 거에는 전혀 관심 두지 마라. 허무맹랑한 거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게 저한테 되게 와닿았어요. 제가 그렇게 살고 있어서 저도 그렇게 하지 말아야겠다 했는데 계속 그렇게 살고 있어요. 마음의 색깔, 내용, 대상 이런 거에 온통 빠져서 살고 있는 게 되게 싫거든요. 그리고 이제 계속 반복되는 게 예수님 본문을 들으면서 알겠는 거예요. 말씀을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되면서 그거를 제가 딱 잡아채가지고 특히 이제 제 가까운 가족들한테까지는 안 그런 것 같은데 이제 직장 생활에서나 이럴 때 상대방이 너무 이렇게 어리석게 막 느껴지는 거예요. 아, 이거 아닌데 막 이렇게 하면서 그게 은근히 또 이렇게 제 잘난 척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은근히 또 무시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거 아닌데 왜 저렇게 하지? 이런 식으로 상대방에 대해서 이렇게 분별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알면서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거 내가 이렇게 하는 거 아닌데 이제 그렇게 하면서도 또 그렇게 제가 행동이 되고 자꾸 그런 것들이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가 느껴져서 이게 너무 싫어요. 싫은데 계속 이렇게 계속 그러고 있어서 이게 제가 현 상태가 그렇다는 이제 말씀을 드려보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계속 그러고 있어서 계속 이제 법문 들을 때도 자꾸 어떤 막 생각이 왔다 갔다 하고 이런 것들이 되게 싫은데 그러고 있어서 공부가 안 되면 원래 그런 건데. 문제가 뭐예요? 그냥 그게 싫다. 계속 그러고 있다. 아니 공부가 안 돼서 그렇다고 하잖아. 네. 공부가 안 됐는데 그런 게 당연하지. 그렇지 않길 바라요. 아니 공부가 안 돼서 그렇구나. 공부를 하면 되지. 뭐가 문제죠? 공부는 안 하고 그렇지는 않기를 바라요. 네. 좀 불가능해요. 공부를 오래 해보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머리 쓰면 공부는 안 됩니다. 더 하실 말씀 있어요?
그러면 다른 분 보십시오. 아니 공부가 안 돼서 그런 거지 뭐 그거야. 나한테 안 물어봐도 알지 않아요? 내 공부가 안 돼서 그렇구나. 당연히 그렇지. 그럼 오래오래 공부해가보자. 어떤 뭐 해가보자. 이렇게 하면 되지. 왜 뭐가 문제죠? 뭘 벗어나고 싶어. 아니 공부가 안 되면 그래. 벗어나고 싶으면 이제 공부를 계속 하면 벗어나게 되죠. 공부도 안 하고 벗어나고 싶으세요? 결과라는 건 아니 거의 얘기 안 하셔도 돼요. 왜냐면 이 마이크가 없기 때문에 말씀하셔도 저기가 안 돼서. 아니 자기가 봐도 그건 알잖아. 내가 공부가 안 돼서 그렇구나. 그럼 계속 전문을 잘 들어보고 공부를 해가보자. 그렇게 하는 거지. 내가 지금 이 상태가 싫어요. 이러면 내가 어떻게. 나는 계속 법문을 하고 있는데 아기한테 비유를 한다면 저는요 지금 이렇게 조그만하고 걸을 줄도 모르는 게 싫어요. 아기가 와서 버부님한테 그러면 뭐라고 하겠어요? 뭐라고 하느냐, 너 지금 그런 게 당연하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리고 밥 잘 먹고 적당하게 잘 자고 그러다 보면 언젠가 자라나겠죠. 사람들은 참 좀 얼토당토하는 걸 원하는 것 같아요.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이유는 그런 결과가 나올 조건이 안 돼서 안 나오는 거 아닐까요? 원하는 결과가 안 나오는 것은 공부의 결과도 원하는 대로 안 나오는 것은 자기가 그런 자기가 원하는 결과가 안 나올 만 해서 안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걸 뭐 요렇게 하면은 그런 좋은 결과가 나온다 이런 거는 가르쳐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아기가 한테 너 요렇게 하면 빨리 클 수 있어 이런 거 방법 있어요?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그냥 간단하게 내가 공부 안 돼서 그렇구나. 그게 전부예요. 그거 분석하면 하는 만큼 손해예요. 이래서 이렇고 그럴 때는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그거 다 그런 짓을 하면 안 돼. 분석하는 해결법을 찾으면 안 돼. 해결법 그런 건 없어. 공부가 안 돼서 그래. 갓난 아기가 나 왜 걷지도 못하고 키도 작고 뭐 힘도 없고 왜 이래요? 해결 방법 있어요? 있어요? 없잖아요. 해결 방법은 없어요. 그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기 위한 노력을 하면 언젠가는 그 결과가 오는 거예요. 그죠? 그것이 가장 빠르고 유일한 길이고 그렇게 하면 반드시 그런 결과가 오게 되어 있어요. 근데 안 온다. 그럼 내가 아직 그럴 만큼 그럴 때가 안 됐나 보지. 그만큼 내가 엉뚱한 길로 가고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더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고 그런가 보지 뭐. 그래요? 그렇지. 그거는 뭐 말해서 못하리. 네. 다음 법님 말씀하십시오. 네, 만성입니다. 예. 아까 스님 법문 들으면서 속지 말라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그 생각이 안 빠지고 그냥 현실을 보는 그런 느낌을 이제 받았고 실제로 그렇게 현실을 보니까
그냥 명료하구나라는 생각이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문득 생각 드는 거는, 그러면서도 이제 뭔가 저는 계속 그러니까 앞으로 이거 해야 되는데 저거 해야 되는데라는 그 생각이 좀 큰데, 그 생각을 이렇게 그 생각이 안 빠진다라고 생각하니까 약간 걱정이 또 이렇게 들더라고요. 뭔가 이렇게 미리미리 뭔가 생각을 해가지고 어떤 거를 안 해놨을 때 또 뭔가 일이 벌어지고 그런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진짜 생각을 이렇게 놓아버려도 맞나? 이렇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약간 걱정이 들더라고요. 이게 걱정 들지. 네, 뭔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면서 이게 좀 챙기고 해야 된다라는 그게 있는데, 그걸 일단 그거는 원래 잘 해요. 자기가 안 해도. 자기가 하려고 하니까 힘드는 거지. 자기가 하려고 하는 게 집착이거든. 자기가 안 해도 잘 해. 제가 하려고 안 해도 알아서 어떻게 그거를 말씀이시죠? 법부님이 그걸 부담을 가지고 의무감을 가지고 집착을 하고 이렇게 안 하면 해야 될 일을 잊어버릴까? 네, 그리고 놓치는 경우들이 많아가지고 놓쳐서 또 회사에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또 그거는 지적을 아마 받으니까, 네. 놓친 게 마음에서 그 분별심을 놓아서 놓친 건 아닐 거예요. 오히려 분별이 안 매이면 해야 될 일은 그 물 흐르듯이 해. 그리고 살다가 보면 놓칠 때도 있지. 놓쳐서 다시 생각이 났을 때 그때가 가장 빠른 때죠. 또 그렇게 하는 일도 있어, 세상에서는. 그지? 네. 근데 이렇게 하거나 저렇게 하거나 아무 문제가 없어, 마음에. 근데 우리가 불안하지. 내가 나서서 기억하지 않으면 놓칠까봐. 네. 이게 이제 공부가 힘이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공부하는 사람들은 우선 세상 일을 놓아버리고 하는 거라. 세상 일을 놓아버리고 그런 거 신경 안 써도 되게. 근데 어디에 가도 신경 아예 안 쓰고 살 수 있는 곳은 없어요. 그렇죠? 혼자 살면 자기 혼자 살기 위해서 챙겨야 될 것들이 많잖아. 같이 살면 더불어서 살면서 해야 될 일들 많잖아. 내가 가만히 있게 내버려 두지 않잖아. 그래서 사실은 어디 가서 어떻게 살아도 뭐 해야 될 일이 없는 곳은 없을 거예요. 근데 요는 마음이 불편한 게 문제지. 잘못될까봐. 네. 뭔가 문제가 일어나거나 잘못될까봐. 지금 그게 우리 괴로움이잖아, 그죠? 불편함이잖아. 그러니까 그것도 법부님도 마찬가지로 공부가 오랜 시간 익어가야 돼요. 그렇게 되어가면서 자기도 모르게 스스로 감 아닌 감이 저절로 생길 거예요. 내가 감을 느끼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저절로 감 아닌 감이 생길 거예요. 저절로. 그러려면 계속 많이 익어가야 돼요. 근데 지금은 이제 자꾸 내가 나서서 모든 걸 해야 될 것 같겠지. 근데 그렇게 하니까 또 마음이 불편하지. 네. 그러니까 호락호락 하겠습니까? 그게 어디. 그동안 살아온 거라고는 내가 나서서 분별하고 살아온 습관밖에 없는데 그게 완전히 뒤집어지려면 호락호락 하겠어요. 배가 뒤집어지려고 하면 못 뒤집어지게 하고 뒤집어지려고 하면 못 뒤집어지게 붙들고 이러겠지. 네. 근데 그러다가
한번 확 뒤집어지는 거를 자기도 모르게 경험했을 때에 오히려 뒤집어지니까 더 가볍고 편하고 밝고 일은 저절로 돌아가네 하는 걸 경험하게 되면 이제 뒤집어지는 게 조금씩 겁이 조금씩 덜 나겠지. 겁이 안 나는 게 아니고 내가 나서서 하려는 게 갑자기 없어지는 게 아니고 내가 나서서 하지 않을 때에 더 잘 돌아가는 게 보이겠지. 그리고 요는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도 항시 여러분들이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도 이 공부하는데, 이 공부의 차원에서 봤을 때는 늦은 때가 없어요. 이미 늦었다. 다 지나갔네. 이런 건 없어요. 공부에 있어서는. 이미 문제가 발생했을 그때가 가장 적시예요. 그때도 늦지 않았어요. 공부의 차원에서 봤을 때. 근데 이런 것도 공부하면서 스스로 이제 이런 감 아닌 감이 저절로 생기는 거예요. 보통 중생심에는 후회가 되잖아요. 아까 이렇게 했어야 됐는데 이렇게 후회가 되잖아요. 근데 이 공부하는 사람들은 공부가 이제 제대로 방향을 잡고 간다면 후회가 되는 게 아니라 이미 엎질러 졌을 때에도 이렇게 닦고 갈 수 있는, 그리고 마음의 후회나 미련, 집착, 원망 이런 불별심이 전혀 들지 않는다는 것. 엎질러졌으니 닦고 갈 수 있는. 사람들은 물이 엎질러진다고 한다. 물이 엎질러지는 것을 싫어하는 것 같지만 물이 엎질러져서 괴로움이 생기는 줄 알지만 안 그래요. 물이 엎질러졌을 때에 일어나는 분별심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물은 엎질러졌는데 거기서 분별심에 속지 않으면 전혀 마음의 불편함이 없어요. 그리고 엎질러졌으니 어떻게 닦고 가야 되지. 그렇게 하고 가게 돼요. 그러면서 자기는 좀 굳이 막 과장되게 표현을 하자면 좀 흐뭇할 수도 있겠지. 엎질러졌는데도 마음에 일어나는 게 없구나. 그리고 여여하게 닦고 지나가는구나. 그 엎질러져 봐야 자기가 엎질러졌을 때 자기 마음이 어떤지 볼 수 있지. 공부가 깊어갈수록 모든 것을 실수 없이 완벽하게 다 잘해가는 게 아니고, 그런 게 아니고, 어떤 일이 일어나도 후회할 만한 일이 일어났는데 마음에 거기에 매이는 게 전혀 없다는 거. 그리고 엎질러졌으면 닦고 가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결하고 지나간다. 그러나 마음에 후회하거나 그 이외의 일체 분별심이 들거나, 그러니까 감정에 들어가거나 이런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우님도 회사에서 하다 보면은 소위 일반 사람들이 말하는 실수 같은 것도 하고 잘못하는 거 있겠지. 그런데 그런 일이 생겼을 때에, 자기가 잘못했을 때에, 그런 일이 닥쳤을 때에 어떤가가, 이게 공부하는 사람의 다른 일이지, 그 실수 안 하고 잘못 안 하고 막 일 잘해 나가고 이런 사람이 되는 게 아니야, 공부는. 그리고 자기가 해보면 그런 사람이 되어가기 때문에 마음이 편한 게 아니라, 문제가 일어났는데 어떨 때는 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현실에서 봤을 때 큰 문제가. 그랬는데도 거기에 마음이 정말 여유하게 대처하고 가는구나, 이런 걸 또 볼 수가 있어요. 그게 다른 거야. 그렇게 되면 자기는 자기 마음에는 아무 문제가 없거든. 그리고 결과는 인연에 따른 결과가 나는 거잖아. 물을 엎질렀으면 닦아야 되고, 인연에 따른 결과가 나는 거지. 공부가 별로 안 되어 있으면
아까 무원 법원님 말씀처럼 공부가 별로 안 돼 있으면 뭐 결과가 그럴 수밖에 없는 거고, 공부가 된다는 것은 결과가 이렇거나 저렇거나의 마음이 여여하게 되는 게 공부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원하는 건 그거거든. 실제로 되어보면 그게 좋거든. 그게 얼마나 좋은지는 자기가 자꾸 겪어봐야 알거든요. 그게 얼마나 좋은지를. 이제 그렇게 되면 세상 일이 내 뜻대로 되어지길 바라는 마음이 자꾸 줄어들고, 저절로 그런 게 줄어들어. 내 뜻대로 되어지길 바란다고 내 뜻대로 되는 것도 아니야. 내 뜻대로 되어지길 바랄 때는 불안해요. 그렇게 안 될까봐. 집착하고 있으니까 괴로워요. 불편하지? 근데 그런 마음이 없을수록 오히려 그러니까 물 흐르듯이 간다는 게 막 세상 일이 꼭꼭 잘 됐다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마음이 물 흐르듯이가 돼요. 마음이 과거에 대한 이렇게 뭐랄까 후회, 또는 지금 하고 있는 것에 대한 집착, 또 미래의 어떤 것에 대한 잘못할까봐 불안, 이런 거 없이 이렇게 있는 대로 해나가게 되는 거지. 그래서 그거는 세월이 계속 지나가면서 꾸준히 이런 공부를 법우님이 지금까지도 1년 전과 달라졌잖아요. 앞으로도 이렇게 달라져요. 1년 뒤가 되면 더 달라질 거고, 5년 뒤가 되면 더 많이 달라질 거고, 계속 할 때. 근데 사람들도 그런 거 있어요. 자기가 계속 보이지 않게 비를 맞고 있기 때문에 달라지고 있다는 걸 몰라. 그냥 자기가 그냥 이렇게 된 줄 알아. 그러니까 계속 비를 안 맞아도 왠지 그럴 것 같아. 그러니까 그러면 계속 비를 안 맞으면, 비를 맞다가 안 맞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시 또 메말라 버리는 거지. 계속 비를 맞고 있기 때문에 어떤 변화가 있는 거는 우리가 눈에 안 보이거든요. 안 보여요. 안 느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법회를 한 번을 왔다 가든 두 번을 왔다 가든 세 번을 왔다 가든 뭐 그렇게 막 큰 변화가 있을 때도 있지만, 한 번 왔다 가나 두 번 왔다 가나 세 번 왔다 가나 1년 왔다 가나 2년 왔다 가나, 뭐 한 번 왔다고 해서 야 오늘 정말 온 보람이 있네, 이렇지 않잖아. 이 공부는 그렇게 된다면 그거는 분별로서만 그렇게 되어지는 거지. 그래서 뭐랄까, 제가 그런 비유 했잖아요. 종이에, 그 하얀 종이에 붓에 맹물을 찍어서 한번 그거 말로면 표시도 안 나. 10번을 그어도 표시 안 나지. 근데 계속 그으면 안 그은 거하고 다를까 같을까? 그런 느낌처럼 공부를 해야 돼요. 달라지기를 바라지 말고. 그리고 사람들은 자기가 달라지는 거 보이지도 않아요. 우리는 착각을 해요. 내가 원래 이랬던 것 같아요. 그래요? 자기가 공부하다가 보면요, 공부하는 분 중에 어느 법부님이 그랬어요. 자기 원래 그랬다고. 그런 분도 계십니다. 자기 원래 그랬다고. 우리는 참 어리석어요. 잘 몰라요. 보는 눈도 잘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마음의 자세가 정말 맹물을 찍어서 그림을 그리듯, 우선 붓으로 허공에 그림을 그리는 거죠. 허공에 아무리 그림을 그려도 자국이 없잖아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공부 시간에 늦었더라도 참여하는 것과 안 하는 것 다르다. 우리 보통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에이 오늘은 너무 늦었다. 오늘 하루 빠지고 다음 시간에. 근데 이 습관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10분이라도 참여하면 안 한 것과 다르다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머리로 판단해 버리기 때문에 뭐 내가 다 아는 내용이지 뭐. 근데 뭐 녹화해서 올라가면 그거 듣지 뭐. 왜? 듣는 것은 머리로 듣거든. 이제 그렇게 판단할 거예요. 아마 100이면 100년 다 그럴 거예요. 네. 이 공부는 머리로 들을 게 있는 법문이 아니에요. 이 공부는. 그래서 들은 내용을 갖고 공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자기도 모르게 이 습은 계속 변화가 오고 있어요. 자기가 그걸 보는 눈이 없어서 그렇지. 그러면 10분이라도 참여한가 하고 그냥 결석해버린 거. 이 습관이라는 것은요, 얼마나 자주 계속 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10분이라도 시간이 안 되면 참여를 하시라 그래요. 그 시간 동안 듣는 게 없어도 상관없어요. 자기 머리로는 듣는 게 없지만 자기도 모르게 들어오는 게 있어요. 근데 자기는 감지를 못해요. 자기는 감지를 못해. 뭐 감지되는 부분도 당연히 있겠지만 감지 안 되는 부분이 더 커요. 우리 머리로는 오늘 왔는데 뭐 이러고 저러고 뭐 집에서 뭐 줌으로 참여해도 뭐 갔겠네. 그럼 머리는요 정확하게 감지하는 그 정도로 민감하지 않아요. 그 정도 예리하지 못해요. 분별심은요 아무리 예리해봤자 무뎌요. 전체를 다 감지하지 못해요. 어차피 분별되는 것만 밖에 몰라요. 그러니까 그냥 그 말을 그런가 보다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간에 언제라도 들어올 수 있도록 계속 이렇게 수락을 해드린다고요. 중간에 들어오는 분들도 결석하는 것보다 10분이라도 참여하는 게 낫다. 녹화방송 듣는 거는 머리로 들을 건데 꼭 100% 그렇다고 할 수는 없지만 때로는 또 이 녹화된 걸 들으면서도 자기한테 쑥 들어오는 게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은 100%라고는 할 수가 없어 뭐든지. 근데 거의 그렇다 그런 얘기고, 또 여러분들이 그런 말씀 하시대요. 현장에 와보면 화상으로 참여할 때하고 너무 어느 부분이면 하늘과 땅 차이라고도 하던데. 근데 그 머리로 판단하면요, 저거 화상으로 참여하나 어차피 다 뭐 갔던데, 그건 머리가 하는 판단이에요. 머리는 둔해서 다 보는 눈이, 그것까지 다 볼 수 있는 눈이 없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게 똑같으면 여러분들, 자녀분들도 만날 필요 없어요. 보고 싶으면 화상으로 보면 되지, 뭐하러 실제로 만나요. 자기도 모르게 알아요. 그게 다르다는 걸. 그렇지 않아요? 모든 걸 화상으로 해결하면 되지. 회의 같은 것은 화상으로 할 수 있지. 용건을 주고받는 거. 근데 실제로 이렇게 만났을 때 하고 화상으로 참여할 때하고 정말 똑같습니까? 그런 차이도 있고, 또 하물며 그것도 그런데 이게 참여해서 뭐 자기도 모르게 감지되는 게 있다니까. 그거 하고 이렇게 녹화된 거 올라가는 거 이제 자기가 볼 때 하고 같을 것 같습니까? 둔하면 그게 안 보여요. 이거 제가 이게 뻥치는 게 아니고. 근데 여러분들도 좀 예리한 분들은 그런 걸 다 느끼시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공부 참여해서 하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제가 전에는 이 카메라도 가급적 켜놓으시라고 했는데, 이제 내버려 두는데, 카메라 켜놓고 하는 거하고 그냥 꺼놓고 자기 혼자 뭐 이렇게 하는 거하고 또 달라요. 네. 등등등. 근데 하물며 이거 녹화된 거 보는 거하고 같겠냐고요. 이게 그러니까 이 공부도 맹물 찍어서 그림 그린다, 마음가짐은 아예 그렇게, 그러면 바라는 게 없잖아. 맹물 찍어서 그림 그리는데 뭘 바라겠어요.
허공에다 붓으로 그리는데 뭘 바라겠어요. 그런데 자기는 감지 못하지만 이 결과가 계속 증명이 되는 거예요. 이제 해봐야 알아요. 해봐야 알아. 계속 해가 봐야 알아. 근데 그렇게 하다가 안 해보면 이제 다른 걸 느끼지. 근데 계속 할 때는 또 계속 그런 비를 맞고 있으니까 어떻다 이게 안 보여. 부족한 것만 보이지. 이게 참 우리가 우매합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그렇게 아까 무언 법부님한테 말씀드린 것처럼 해 가면서 해 가다 보면 그 온갖 분별의 우여곡절을 겪겠지. 뭐 회사에서 이렇기도 하고 저렇기도 하고 등등. 그래서 오래 계속 해보시라. 간단하게 말해서. 이 실생활 속에서 공부한다는 거, 그거 이 공부라는 자체를 이거는 뭐라고 해야 될까? 이건 어마어마하게 큰 공부예요. 모든 것을 다 담아내는, 또 모든 것을 다 해결하는. 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나무가 통째로 다 시들었는데 그 통째로 다 살아나는 그 작은 이파리와 그 숨어있는 뭐 하나까지 전부 생생해지는. 근데 그게 뭐 적당한 조건을 갖추면 그렇게 생생해지잖아요. 그렇지만 시간이 걸리잖아. 그러면서 온갖 일이 다 있지. 회사에서 이런 일도 있고 가정에서 이런 일도 있고 자기 마음에서 온갖 그렇게 일어나기도 하고, 그지? 그런 전부를 통해서 이것이 살아나기 때문에 우리는 그 감지되는 그 경계에서 이건 왜 이렇지?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지? 빨리 이것들을 막 해결하고 싶은 거라. 그죠? 이거를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계속 그 나무가 생생하게 살아날 수 있는 여건에 노출이 되면 얘는 표시 안 나게 점점점 살아나. 이게 힘이 생기는 거지. 그러니까 좀 믿고 가야겠지. 법을 믿고 가야겠지, 그지? 믿어지는지는 몰라도. 그리고 이렇게 물러서지 않는다, 포기하지 않는다. 누군가가 가능하다면 나도 가능하다는 거잖아, 그죠? 네. 이 세상에서 누군가가 그게 가능하다면 나도 가능하다는 거지. 그럼 내가 왜 못해? 그런 마음 있어요? 네. 있어요? 왔다 갔다 하는데 근데 뭐 그래도 다행히 계속 하고 있어서 다행히. 근데 다른 길도 없어, 사실. 그러니까 다른 길이 있으면 뭐 선택의 여지가 있지만 다른 길도 없어. 그 예를 들어서 뭐 판검사가 된다거나 의사가 된다거나 뭐 그런 것도 오래 정말 노력해야 되잖아요, 그죠? 공부한다고. 근데 이거는 자기 업식이 통째로 다 바뀌는 건데, 통째로 다 그 업식에서 다 홀가분해지는 건데, 죽어도 해야지. 죽어도 해야 된다는 마음으로 뒤로 물러서지 않는 마음이라면 반드시 되게 돼 있지. 근데 이게 지식 공부하는 것보다 더 쉬울지도 몰라. 지식 공부는요, 타고난 것도 있어가지고 되는 사람도 있고 안 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는 자기 본성이기 때문에 자기가 물러나지 않으면 다 되게 돼 있거든. 시간은 더 걸리겠지만, 시간조차 짧게 걸리길 원하는 것은 건방지게 짝이 없는 거지, 우리가.
되게 돼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선 당장 그런 갈등이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나 싶겠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해결도 안 날 거야. 보조관 수도 없고. 네. 근데 법이 믿어지면 이제 해보는 수밖에 없지. 그게 해보는 수밖에 없는 게 아니고 그게 맞는 길이지. 법부님이 잠시라도 체험했을 때 아무 문제도 없지 않던가. 그죠? 아무 일도, 아무 문제도, 아무 걸릴 것도 없지 않던가. 지금도 그렇거든. 항시 그렇거든. 항시 그렇거든. 근데 자기가 자꾸 분별망상에 빠져드는 거거든. 그 분별심이 자꾸 서로로 빠져드는 거거든. 아, 이렇네. 아, 이 회사에서 이런 일이 생기네. 이거 어떻게 하면 되지? 이렇게 자꾸 서로로 빠져드는 거거든. 그렇게 빠져들지 않아도 다 알고 있어. 회사에서 어떤 일이 있는가, 어떻게 하는 게 잘 되는 건가, 이런 거 자기가 다 알고 있잖아. 염려할 일이 하나도 없어. 내가 염려 안 하면 안 될까봐 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 다 알고 있잖아. 알았던 것이 어떻게 몰라지겠어요. 그죠? 내가 막 집착하거나 내가 불안하거나 내가 나서서 머리를 쓰거나 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이미 다 알고 있지. 그죠? 그러니까 가만히 있겠어요, 지가? 어떻게 하겠지. 그죠? 근데 이게 좀 세월이 지나야 돼. 그런 경험이 있고 나서 여기 벗어나는 경험이 한번 있고 나서 뭐 잠깐 있었지만 그러고 나서 쭉 세월이 지나가면서 이거 저거 겪어봐야 돼. 겪으면서 다 그게 이제 또 소화가 되고 익어가는 거라. 감사합니다. 너무 막연한 얘기인가? 뭐 그냥 그렇게 해야겠다. 그리고 너무 이렇게 될 거다 저렇게 될 거다 생각 없이 좀 그냥 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네. 자기 나름대로 한다고 할 거 아니야, 공부. 그치? 네. 현실 속에서. 네. 그래가면서 또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싶을 수도 있고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 싶을 수도 있고 한데 그런 것들도 다 겪어야 돼. 겪어가면서 지나가다 보면 하고 조금씩 자리를 잡는 거야. 거기에 대해서 뭐 하나하나에 대해서 내가 대답은 해봤자 어차피 분별심으로 받아들여서는 소용이 없어. 법부님한테 하나도 도움이 안 돼. 최대한 도움이 되려면 그저 한 방울이라도 물이 더 들어가는 게 도움이 되는 거지. 시드는 나무가 살아나는데 실제적으로 물이 더 들어가는 게 도움이 되는 거지. 다른 것은 아무 도움이 안 돼. 분석해도 도움 안 되고 뭐 그거는 이래서 그렇습니다 이런 소리 들어봤자 우선 이해는 돼서 약간은 이제 조금 홀가분하겠지만 자기한테 자기가 살아나는 데 도움이 하나도 안 돼. 그래서 자꾸 분석하는 습관만 들어가지. 그저 이 나무가 땅속에 뿌리를 받고 있다면 그저 때가 되어서 비가 오면 맞고 뭔가 뭐 햇볕이 오면은 뭐 이렇게 광합성을 하고 뭐 그러면서 진드근히 그 나무가 거기에 뿌리를 내리고 있을 때에 결국은 살아나는 거지. 그죠? 이 나무가 어떻게 좀 그 나무가 거기에 뿌리를 받고 있는 게 최선이고 제일 빠른 길이에요. 다른 길은 왜냐하면 없기 때문에. 그 나무가 돌아다니면 뿌리가 뽑혀버려서 아예 소용도 없어. 그러니까 이 뿌리라는 건 어느 뿌리겠어요? 그냥 그 뿌리. 그 분별 이전의 자리에 그 뿌리. 거기서 먹이고 살리고 뭐 다 살려낸다고 결국. 근데 요 분별심이 자꾸 나대는 거야.
불안하니까 뭐 어떻게 해야 되나? 당장 현실에서 어떻게 되면 또 좀 불안하니까 머리가 돌아가는 거지.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라는 것은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거든. 자기가 좀 어떻게 해야 되나? 자기가 마음을 어떻게 먹어야 되나? 어떻게 공부해야 되나 이거거든. 그게 아직 믿음이 약해서 그런데 법에 대한 믿음이 법에 대한 믿음도 금방 안 생겨요. 해 가다 보면 그걸 뭐 법에 대한 믿음도 좀 말이 좀 그렇고 해 가다 보면 어쨌든 이렇게 안착이 돼요. 안착이 돼요. 그러면 문제는 전부 가지, 이파리 이런 거거든. 이 뿌리가 안착이 되면 가지나 이파리는 저절로 싱싱해져요. 저절로. 모든 문제는 저절로 문제가 아닌 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될 때까지 그렇지. 감사합니다. 또 다른 분 이제 없습니까? 다들 말씀하실 거 다 하셨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자꾸 공부하다가 보면 자꾸 그 현실이라고 하는 것 속에서 그렇죠? 현실이 어려운 거지. 현실 말고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현실에서 이런 경계가 나오면 또 좀 불안하고 또 이러면 또 마음이 흔들리고 또 이런 경계 생기면 또 어떻고 하니까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되거든.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만병통치약으로 가야 돼요. 진드근이 가는 게 만병통치약이에요. 이 익을 때까지는 이 시들은 나무가 생생해질 때까지는 이제 그 자리에서 계속 비도 맞고 햇빛도 쏘이고 필요한 것들 이렇게 하면서 있어야 그게 살아나는 거지. 이렇게 좀 해볼까 하면 뿌리가 훅 빠져버려. 저렇게 좀 해볼까 하면 뿌리가 휙 빠져버려. 뿌리가 휙 빠져버리면 얘네 시들어서 죽어야 돼. 이렇게 해볼까 하는 건 생각이거든. 이렇게 해야 되나? 이거 생각이거든. 또는 뭐 마음을 뭐 어떻게 먹어보나? 이것도 생각이거든. 어떻게 마음을 먹어보는 것도 뭐 마음을 어떻게 먹으나 다 한 자리인데 마음을 이렇게 먹지 말고 저렇게 먹어보나? 그런 것 갖고는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중생들의 근기에 좀 안 맞는 얘기지만 그야말로 진드근이 견뎌본다. 믿음으로 견뎌본다. 그러니까 겪고 지나가면서 감 아닌 감이 생기는 거지. 온갖 헷갈리고 갈등되고 괴롭고 불안하고 복잡한 것 같은 현실 속에서 그런 것들을 다 겪고 지나가면서 그게 전부 힘으로 바뀌는 거지. 그런 게 없으면 뭐 힘이 생겨날 건덕지가 없어요. 온실의 화초 같은 힘이 생겨날 건덕지가 없어요. 또 불편하고 불안하고 괴롭고 뭐 속상하고 온갖 시비가 옳다 그르다 하는 잘하고 잘못하고 그러니까 그 속에서 이 법이라는 게 들어오면서 세월이 지나가면서 저절로
그 현실에서 견디면서 공부하면서 그러면서 이 힘이라는 게 조금씩 생겨가는 거지. 현실에서 아무 불편함이 없다면 힘이 안 생겨요. 그러니까 현실에서 아무 불편함 없는 거 바람이 힘이 안 생겨. 그게 에너지인데, 그게. 번뇌가 에너지예요. 보리가 될 수 있는 에너지. 번뇌라는 재료가 보리로 화할 수 있는 에너지예요. 그리고 번뇌가 그런 에너지인지 모르니까 자꾸 실험만 해요. 그냥 이런 거 없었으면, 번뇌가 없었으면. 근데 번뇌가 겁나지 않아져야 돼요. 번뇌가 싫지 않아져야 돼. 그렇게 될 때까지 이 공부를 해가야 되는 거야. 근데 번뇌도 아니다 자체 관심도 없어질 때까지. 속는다 안 속는다 이런 거 자체 관심도 없어질 때까지. 그러니까 지금은 속는 게 싫잖아요. 안 속기를 바라죠. 그게 둘러보고 있는 거거든. 근데 그게 하루아침에 안 된다고. 이게 결국은 하나가 되거든요. 번뇌다 아니다 뭐 하나가 된다고 해서 하나조차 없어져 버리지. 번뇌가 싫다 이런 게 없어진다. 번뇌가 외롭다. 그거는 세월이 지나가야 되고 세월이 가는 동안에 바른 공부길을 간다면, 바른 공부길이라는 게 분별심에 떨어지지 않는, 그건 내가 가는 게 아니야. 내가 간다면 의식적으로 가는 거거든. 의식은 분별심이거든. 그냥 내가 주저앉게 되는 거지. 주저앉는다. 내가 공부길을 막 가는 게 아니고 주저앉아진다. 주저앉다는 게 왜 뭐 이렇게 크림 같은 게 있다면 이렇게 스르르 그 자리에서 이렇게 녹아서 그 자리에 이렇게 주저앉으면서 녹아버리잖아. 크림 같은 녹는 크림이 있다면 어디로 가서 녹는 게 아니고 따뜻하면 그 자리에서 이렇게 쓱 녹으면서 후 퍼져버리잖아요. 크림 같은 거. 뭐 그런 것처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녹을 수 있을까요? 가 아니고 온도가 따뜻하다면 저절로 그 자리에 수르르 녹아버리잖아. 이런 식이에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아니고 온도가 따뜻하면 그 자리에서 수르르 녹아 없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각자 바로 자기 자리에서 스르르 녹아져요. 시비심이, 분별심이 스르르 녹아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되는 게 아니다. 어떻게 하는 거는 내가 나대는 거라고도 얘기했죠. 근데 그게 금방 그렇게 스르르 녹겠어요? 평생 살아오면서 한 거라고는 나대는 것밖에 안 해봤는데, 이렇게 하면 될까? 저렇게 하면 될까?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마음을 알아채기도 해보고 마음 일어나는 마음 인식해보고 이랬구나 이런 것도 해보고 지금 여기에 살아보자 이런 것도 해보고, 그게 이제 열심히 나대보는 거야. 나대면은 크림이 녹을까? 돌아다니느라 못 녹아. 나무로 말하자면 뿌리가 훅 뽑혀서 이 나무가 뭐 이거 해보고 저거 이렇게 생각으로 이렇게 해보고, 여러분들이 이 본문을 들어도 각자 자기 생각대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잖아. 그지? 그게 다 그런 거예요. 나무가 뿌리가 뽑혀서 돌아다니면 빨리 싱싱해질까? 근데 우리 중생심 가만히 이 마음이 법문의 의지를 못해요. 법의 의지를 못하고 자기 생각만 의지하지. 자기 생각대로 하지. 그러다가 이제 계속 이런 법문을 들으면 희한하게 또 그걸 또 알아듣는 눈이 생겨요. 그래서 내가 계속 들어보라, 계속 해보시라, 잘 들어보시라 그러는 거예요. 언젠가는 점차 여러분들
1년 전과 지금 변했을 거예요, 분명히. 자기가, 아, 내가 그동안 해온 게 공부가 아니고 내 식으로 분별만 해왔네. 이런 것도 언젠가 되면 보이고. 이렇게 변한다니까요. 그거 보는 눈이 결국은 생겨. 그럼 지금까지도 이렇게 계속 변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안 변할까? 앞으로도 점점 변화가 오면서 보는 눈이 더 깊어지겠죠.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을까? 예? 이렇게 되어지는 게 희한한 일 아니에요? 이런 능력이 원래 다 있어요. 원래 다 완벽하게 타고났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질 수가 있는 걸. 안 그러면 이렇게 안 되어져야 돼. 뭐 말로 하는 것 여러분들이 말로만 듣는다면 이렇게 변화가 안 돼. 여러분들이 제 법문을 말로 듣고 이해해서 어떤 실천을 해서 이렇게 변화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시행착오를 하다 보면은 이쪽은 자기가 뭐 어떤 시행착오로 계속 가다 보면 이런 쪽은 아니구나 하는 감이 저절로 오지 않던가? 시행착오를 한참 하다 보면 이런 쪽 아닌가 보네, 아니네, 뭐 이런 감이 와. 어떻게 그런 감이 올까? 그게 신통방통한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하기 때문에 이제 생각이 뭐냐면 본문 듣고 이해한 대로 한다 이거예요. 그런 습관 때문에 시행착오를 많이 하는 거지. 우리 마음은 누구나 이쪽이 길이 아니구나 이런 거를 감지할 수 있는 능력이 누구나가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변화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어떻게 변화되겠어요? 자기 식으로 계속 해나가지. 그걸 알아볼 수 있는 눈이 있기 때문에 어느 만큼 어떤 관념에 많이 빠져 있느냐에 따라서 그 눈이 이게 역할을 못하는 것 뿐이지. 근데 그 눈이 역할을 언젠가는 하게 되고 점차 더 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게 원래 있으니까. 넘어졌던 아이는 그 다음에 넘어질 때는 똑같이 안 넘어져. 조금 덜 넘어진다든가, 그죠? 세게 확 넘어졌던 아이는 그 다음에 넘어질 때 또 조금 더 조심하게 되잖아. 그런 능력이 있잖아요. 그게 이 공부를 해나갈 수 있게 한다고요. 너무 정신없이 가다가 넘어졌던 아이는 그 다음에 뛰어갈 일이 생기면 조금 조심해서 뛰어가게 되잖아, 그죠? 그런 능력은 아이들도 있잖아요. 법문을 이해로 듣고 자기식으로 실천하는 거 자꾸 하다가 보면 분명히 결과는 안 좋거든. 그러면 자기도 느껴. 이런 식이 아닌 건가 하는 거를 생각으로 인식이 아닌 건가 생각이 드는 게 아니라 그냥 생각의 차원이 아니라 그냥 그런 쪽으로 아닌 쪽으로 이렇게 가게 된다니까. 또는 뭐 의식적으로 생각이 들 수도 있고. 그게 원래 본디 있는 우리의 감지하는 완벽한 능력이에요. 그래서 공부는 되어져 가는데 속는 다음에 어디 속겠어요? 자기 생각에 중간에 다 자기 생각에 속아버리는 거예요. 즉 자기 판단에 자기가 정보들을 가지고 판단하는 그 판단에 속아. 그래서 본래의 이 한계도 없고 뭐 생기고 소멸하는 것도 없고 나뉘어져 있지도 않고 그러니까 아무 번뇌, 아무 괴로움이 없는, 아무 불편함이 없는 이 본래 누구나가 다 이러한데 누구나가 다 지금도 이러한데 자꾸 속지만 빠져들지만 머리에 속아요. 속는 것은 머리의 판단에 속지만
속아서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하다 보면 결과가 불편하니까 또 사람이 다시 또 들어보게 되고, 그러다 보면 언젠가는 뭐 한마디가 휙 들어와. 저 본문 예전부터 했었는데 왜 이제 저게 내 귀에 들어오지? 내가 엉뚱한 짓 하고 있었네? 이런 게 이제 어쩌다 한 번씩은 또 그게 보이지. 그래가면서 변화가 오는 거죠. 그래서 이 공부하는 데는 그저 법을 믿고 진득이 자기 자리에서, 그게 전부예요. 그리고 분별 속에서 분별에서 벗어나는 경험이 없는 분들은 뭐 그런 경험이 있어야 되죠. 그런 경험이 있으려면 어떻게 하면 그런 경험을 할 수 있지 이러고 뭐 뿌리가 휙 뽑혀가지고 돌아다닌다는 게 뭐 실제적으로 돌아다니는 것도 해당될 수도 있겠지만,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마음이 머리를 쓴다. 돌아다닌다는 거는 머리를 쓴다, 머리를 공부한다 이런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 깨우칠 수 있을까, 저렇게 하면 깨우칠 수 있을까, 막 머리 쓰는 것은 깨우치는 데 방해가 됩니다. 발심이 되어 있고 이 불이 법문이 믿어진다면 깨우침이라는 결과는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발심이 되어 있다는 것이 씨앗을 심은 거라 그랬죠. 거기에 물을 주면 씨앗이 발화가 되잖아요. 물을 주는 것이 그 물이 법이라 그랬죠. 발심이 되어 있고 법비를 맞으면 씨앗은 발화가 되게 되어 있다. 깨우치게 되어 있다. 근데 만약에 발심도 안 돼 있고 그냥 머리만 써서 남들이 보니까 깨우치는 걸 좋다고 한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깨우칠 수 있지 하고 머리 써서 한다. 요거 좀 해볼까? 요렇게 좀 해볼까? 그렇게 해서 깨우친다는 것은 뭔가를 얻는 게 아니고 획득하는 게 아니고 뭐랄까 꿈에서 깨어난 것 같은 건데, 그 머리 쓴다고 깨어나는 게 나아지는 게 아니라 원으로 인해서, 깨고 싶은 원함으로 인해서, 그 원한다고, 그 원하는 것은 마음에서 원하는 거잖아. 마음에서 원하는 거지 뭐 어떻게 한다고 그게 원하는 거 아니잖아요. 정말 원하고 많이 원할수록 많이 나댈까? 나대고 나대지 않는 거하고 상관없잖아요. 마음에서 얼마나 원하느냐. 자기가 진짜로 원하느냐, 마음속에서. 그거라니까. 그게 정확해요. 그게 진짜로 원하면 사람은 되게 돼 있어요. 머리 쓴다고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 깨우치는 것은. 정말 원하면요, 어느 대목에서라도 훅 깨우치게 돼 있어요. 어느 대목에서라도. 그게 우리 성향하고 아주 다르죠. 우리는 내가 막 돌아다니면서 뭘 얻고 결과를 획득하고 내가 노력한 만큼 얻고 변화되고 막, 이게 우리 사람들의 성향이잖아요. 근데 깨우치 보습이 주복되어져 가는 공부는 그런 식으로 우리 성향과 전혀 다르게 공부해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성향대로 자꾸 하면 공부는 결과가 안 좋은 거라. 우리 성향은 여기 있나? 저기 있나? 저기 있나? 이래야 되나? 저래야 되나? 이게 우리 성향이라면 이거는 이렇게 아무리 사방을 찾고 살펴봐도 결과는 안 좋거든요. 그럼 분별에 쏘고 있는 거니까. 그러다가 점점 지치게, 그러니까 지친다는 게 뭐 공부하는 발심이 지치게 되는 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그게
결국은 포기가 되어져야 돼. 되어져요. 저절로. 그러니까 마음이 막 이렇게 나태해지거나 지치거나 마음이 막 아유 막 공부에 대해서 포기하는 발심이 없어져 버리는 게 아니라 머리 쓰고 그 마음적으로 열심히 나대는 게 열심히 공부하는 것처럼 우리 느낀단 말이에요. 그런 게 이제 저절로 법문으로 인해서 법문의 힘으로 인해서 저절로 그런 것들이 다 숨이 죽어가는 거지. 자기 자리에서. 아이들 키워보면 많이 나대는 애들도 있죠. 좀 산만한 아이들. 그런 애들이 저절로 진드근이 이렇게 되는 게 그 쉬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 공부가 저절로 진드근이 이렇게 법이 녹아 들어가니 이게 쉬운 일이 아니야. 이 습관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일. 개과천선하는 일처럼. 개과천선보다 어려워요. 개과천선은 차라리 가능할 수도 있지. 이게 우리 살아온 습이 완전히 그게 녹아드는 일인데. 근데도 보면 그렇게 변화가 와요. 그러니까 포기 안 하면 반드시 변화가 오게 돼 있다. 여러분들도 그런 걸 느끼죠?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도 그런 걸 느끼죠? 다른 도반들도 그렇죠? 그런 변화가 오잖아, 그죠? 자기도 그런 변화가 오는 걸 느낄 거고. 네, 아유 이제 좀 살만하다 싶고 우리 그런 거 있어. 아주 가난뱅이로 살다가 이제 한 어느 정도 되면 뭐 월수입 뭐 걱정 안 하고 살 정도로 월수입이 생기고 집도 걱정 안 하고 살 집이 하나 생기고 이러면 이제 암환이 생겨. 그죠? 그러다가 꼭 일들을 당하더라고. 그래야 골라당 날려봐야 그때서 정신을 차리더라고. 로또가 당첨되면 다 막 정신없이 막 그냥 그렇게 된다고 하대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마음이 얕아서 조금만 그 전에 고생하고 분별심 속에서 고생하고 살다가 이제 좀 살만해지면 또 싹 암환이 생겨. 너나 할 거 없이 그럴 겁니다. 또 그러고 가다가 어딘가에서 이제 각자 자기만 느끼는 이제 방망이를 맞는 거지. 그럼 또 아이고 하고 그래도 또 가다 보면 또 자기도 모르게 암환이 생길 수 있고 그럼 또 한 대 맞으면 아이고 하겠지. 그러면서 이제 점차 녹아지겠지. 그러니까 어떤 길을 가든, 그러니까 어떤 경계를 접하든 자기가 어떤 상태가 되든 오로지 그 나무가 땅에 뿌리 박고 있지 않고 이렇게 돌아다니면 얘는 아무리 비가 내려도 싱싱해질 수가 없잖아요. 그죠? 살아날 수가 없잖아요. 생각으로 분별심으로 공부를 하면 아무리 법비가 내려도 거기는 들어가지를 않아요. 마음이 이 법문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보 있어야 되는 거지. 근데 안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 안다는 얘기들을. 이게 안다는 얘기, 법문 공부 안다는 거. 아까 법우님도 그랬나? 다 뭐 아는데 전에도 여러 번 그 말씀 드렸는데 알기 때문에 공부는 안 되는 거다 이랬는데 그죠? 그 말씀 여러 번 드렸죠. 알기 때문에 공부는 안 되는 거다. 근데 왜 그런 말은 귀에 안 들어오나? 아는데 안 된대.
알기 때문에 안 되는 거다. 아는 것은 공부 아니다. 그냥 머리 돌아가는 거다. 머리 쓰는 거다. 이해한 거다. 아는 것은 공부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다. 법문 듣고 아는 것은 공부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다. 몰라서 들으러 오는 게 아니다. 아는 것이 오히려 공부를 방해할 뿐이다. 아는 것은. 이 알하고 공부하고는 아무런 관련성이 없다. 아는 거다. 그럼 법회에 왜 참여해요? 그냥 자기도 모르게 결과가 있는 거지. 알게 되는 게 아니고 법문을 들으러 오는 게 아니에요. 듣는다는 것은 듣고 내용을 이해한다는 의미에서 그런 의미에서 듣는다면 그런 의미에서 들으러 오는 게 아니에요. 뭔지 모르지만 가서 있으면 뭔지 모르지만 이 뭐라고 해야 될까? 어쨌든 결과가 있어. 자기가 감지하든 못하든 결과가 있어. 이제 시간이 지나가면서 결과를 감지할 수도 있고 어쨌든 간에 결과가 있다 이렇게밖에 말할 수가 없겠네요. 그래서 법회에 오는 거지 법문을 들으러 오는 게 아니에요. 들으러 오는 게. 들으면 이해하고 파악하고 정리하고 분석하고 그러거든. 듣는다면. 그러면 안 들으면 어쩌라면 안 듣는다는 말도 아니야. 듣는다는 것도 아니야. 법문을 만약에 듣고 이해해야 된다면 법상에서 죽비를 척 들어 보이는 것은 법문이 안 되잖아. 아무 내용도 없으니까. 그럼 그런 법문은 틀린 법문이 되는 거지. 들어야 될 법문이 있다면. 근데 들어야 될 법문이 없기 때문에 법상에서 죽비 하나 주장자를 하나 척 들어 보여도 그게 법문이 될 수 있는 거야. 들어야 될 내용이 없기 때문에 법문은 들어야 될 내용이 없어요. 들어서 뭘 알겠다는 건데. 자기가 이렇게 이미 여법한데, 이미 생생한데, 이미 적나라한데, 이미 불생불멸인데, 이미 부족함이 없는데, 이미 아무 문제가 없는데, 들어서 생각해서 실천해서 중생을 면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실천해야 될 것은 원래 없습니다. 근데 우리 이 중생들한테는 이 말이 어렵습니다. 듣고 실천을 안 하면 그러면 어쩌란 말이야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듣고 이해하고 알고 실천하고 하는 차원 말고가 있어요. 그거 말고 있어 우리는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듣고 이해하고 알고 분석하고 실천하고 이런 걸 안 하는데 그거 안 하면은 결과가 달라지지 않느냐. 그거와 상관없는 차원이 있어요. 그로 인해서 결과가 있는 거예요. 증명, 증득, 결과로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그로 인해서. 머리가 못 알아들어도 괜찮아요. 머리가 못 알아들어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근데 변한다니까? 그런데 변한다. 머리가 못 알아들어. 머리가 알아듣고 변하는 것은
자기가 컨트롤하는 걸 거예요. 머리가 알아듣고 생각으로 가는 것은. 이게 법입니다 하면은 알아들어요? 뭐 어떻게 알아들어요? 이게 법이다 못 알아듣지. 그럼 못 알아들으면 궁금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언젠가는 이 마음에서 자기도 모르게 이게 진짜로 이게 해결이 되어버린다는, 깨우쳐 버린다니까. 이게 법입니다 하면, 그러니까 이게 법입니다 하는 말은 못 알아듣고 이해할 수 있는 말은 알아듣고 그러면 안 되지. 알아듣는 법문은 없이 그냥 정말 이게 법이고 뭐 이게 법이든 간에 그렇게 되어져 버릴 때까지, 그리고 이게 법입니다 하면 법우님들이 딱 응수할 수 있을 때까지 뭔가 일체가 다 역법한데, 생활 속에 일체 경계가 낱낱이 다 역법하지, 역법한 것 있고 역법하지 않은 것 있는 게 아니거든요. 내 분별심 속에서 역법한 것과 역법하지 않은 걸로 나뉘어지는 거지. 또 이쯤 하고 어쨌든 갈수록 이제 질문하는 분들은 적어지네요. 그게 뭐 적어져야 좋은 거다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이제 그래도 좀 이 법문만 가지고도 이제 스스로 소화하면서 갈 수 있는 분위기가 되고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어느 분이 얼마 전에 전화 오셔가지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말하면 알아듣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으며 뭐 그렇게 재밌게 공부를 하겠느냐 이거죠. 근데 이제 본인이 봤을 때는 이제 좋다 뭐 이런 얘기인데, 무슨 말 하나 이런 분들이 일반적으로는 더 많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안 그렇지만 그렇겠죠, 그죠? 무슨 말 하나 선생님. 네, 여러분들이 요런 법문을 계속 들을 수 있으면, 그리고 질문 있으면 물으셔도 뭐 괜찮아요. 근데 어쨌든 이런 법문을 계속 들어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 하나도 없는,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겠는, 그런데 통하는 게 있지 않아요? 있어요? 네. 뭐가 통해요? 말로 할 수 없는. 희한하죠?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